네, 안녕하세요. 프로토파이 따라하기 첫 시간, 프로토파이 튜토리얼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이 프로토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개의 튜토리얼 중에서 첫 번째인 베이직스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스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프리뷰 창과 저희가 작업을 할 작업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놓고 해볼게요. 그래서 프리뷰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화면이 실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상단이 이쪽에 프리뷰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시킵니다. 이번 튜토리얼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4가지의 객체가 있고 프리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최초로 돌아가는 리로드 화면인데요. 이걸 누르면 리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리로드를 시키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탭 노란색 박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한번 터치를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롱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드래그 박스 같은 경우엔 그냥 잡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4가지의 트리거와 액션을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스타트 같은 경우는 리로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탭 같은 경우는 탭 트리거를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롱프레스는 롱프레스 트리거, 드래그는 드래그 트리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의 튜토리얼에서 제공되어 있던 트리거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지금 쓰진 않을 거라서 일단은 이쪽에 있는 트리거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고요. 요거를 이쪽에 배치를 해보고 스타트 박스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색깔이 대략 이런 색이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아까 텍스트가 스타트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텍스트로 스타트를 써볼게요. 기본적으로 타입 썸띵이라고 써져 있는데 스타트로 바꾸고, 그리고 색깔을 흰색으로 이쪽에서 바꿔주시고요. 스타트로 됐죠? 조금 볼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옵션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쪽에서 웨이트 옵션을 볼드로 바꿔주시면 좀 진해집니다.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다시 레귤러로 바꿀게요. 네, 지금 텍스트 레이어와 박스 레이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 2개가 쌍을 이루어서 그룹을 이루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룹을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트리거나 액션을 적용할 때 함께 적용이 돼요. 그래서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맥용은 이제 커맨드 G를 누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그룹화가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트리거랑 액션을 걸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같이 적용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스타트 박스라고 저는 짓겠습니다. 스타트 박스를 지었고, 이제 3가지 박스를 더 만들면 되는데 그냥 이거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3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게 조금 화면상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근데 이제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씩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두 번째 있는 거 탭박스라고 일단
컨테이너 이름을 맞춰 볼게요. 세 번째는 게 롱프레스였죠. 그 마지막에 있는 거는 드래그 박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서 요거에 대한 색깔 세팅해 볼게요. 색깔이 노란색. 지금 제가 색깔을 설정했는데 안 들어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항상 지금 어떤 객체가 선택되는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색깔이 들어갔지 그 안에 있는 렉탱글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색깔이 안 들어가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필 쪽 지금 0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필이 0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고, 저희 뭐 색깔이 들어가는데 7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컨테이너는 기본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을 하려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한다기보다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렉탱글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을 이 렉탱글을 누르시고 노란색으로 적용을 하면 예쁘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롱프레스도 적용을 할 건데, 보시면 이게 기본으로 이 박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그룹화된 컨테이너가 잡혀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이걸 해봤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룹화된 객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장 하위에 있는 객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룹화된 객체를 잡을 때 뭐 이쪽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그냥 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가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하위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롱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색깔을 넣어주면 이제 저희가 준비할 박스는 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좀 중복이 되는데, 레이어명이 뭐 아래에 있는 것들을 트리거로 잡을 거는 아니라서 일단 뭐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이 레이어명도 굉장히 나중에 저희가 복잡한 걸 할 때는 이게 중복이 많이 돼서 겹치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실 때는 요 레이어명을 다 좀 저희 스케치나 포토샵 작업하듯이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이 컨테이너명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액션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를 해볼 거예요. 트리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트리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터치했을 때가 있고, 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발동하는 것도 있고, 마우스나 터치에 따라서, 뭐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인풋의 상태에 따라서 센서를 받아서 뭐 값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적용이 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로 트리거를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트리거는 탭을 했을 때, 탭을 하면 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뭐 포커스 됐을 때 어떤 액션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스타트 했을 때 요 프로토타입이 실행됐을 때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어떤 터치를 하거나 어떤 인풋을 주거나 센서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 시작했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스타트. 그러면 오른쪽에 스타트에 대한 상세 속성이 나오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스타트 애프터 점프랑 위드 점프는, 애프터 점프는 점프하고 나서 조금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위드 점프는 점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건데, 점프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가 있으신데, 점프 같은 경우는 씬에서 씬을 이동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프리뷰를 실행한다는 것은 이 씬이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프터로 할게요. 그럼 시작하면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시작하면 어떻게 했죠? 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트리거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액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는데 일단 저 박스를 옮길 거니까 가장 많이 쓰는 무브 액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인터랙션이 이제 끊겨 있다는 것을 뜻하는 툴팁인데요. 이 노란색 마크가 붙은 이 액션은 지금 실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실행이 안 되는 건데 보통은 레이어를 선택을 안 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줄 건데 저희가 이 객체들을 하나씩 선택 안 한다고 했죠. 위에 있는 그룹화된 박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 박스 컨테이너를 선택을 했더니 그래도 아직 남아있죠. 아직 인터랙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저희가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초기 값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값이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move to와 move by가 있는데 move by는 요 현재 이놈의 박스의 그 좌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대값이라고 보면 되죠. 이 박스를 기준으로 얼마 이동할 건지 그 얘기고 그 move to 같은 경우에는 요 부모 레이어예요. 지금 부모 레이어가 없어서 요 화면이 0.02 좌표를 갖고 있는 요 화면이 부모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모 화면 기준으로 어디로 보낼지를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00을 적으면 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 지금 스타트 박스의 값을 기준으로 상하는 변동 없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move to가 아니라 move by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move by y 값은 건드리지 않고 y는 이제 상하니까 x 값만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수는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음수를 적으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 네, 시작하자마자 우측으로 150 픽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180으로 해볼게요. 네, 200 정도로 줘도 되겠네요. 200으로 이렇게 계속 프리뷰를 보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균등한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스타트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거를 해볼게요. 이 탭박스는 이제 사용자가 이 탭박스를 탭했을 때 이동한다. 그러면 트리거에서 탭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일반적인 트리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드 트리거를 했는데 레이어에 자동으로 탭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이걸 잡은 상태에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에디 트리거를 하게 되면 요 잡았던 레이어가 자동으로 이 탭의 대상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라서 뭐 이렇게 그냥 이제 트리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쪽에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일일이 이 텍스트를 비교해 가면서 이게 또 다 펼쳐져 있고 잡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잡고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잡고 트리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탭했을 때니까 내가 이걸 탭하면 이동한다. 어디였죠? move by였었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만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x로 200. y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넣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넣어 볼게요. 그래서
프리뷰에서 탭을 하시면 우측으로 200 픽셀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개 끝났고 이제 롱프레스를 해보겠습니다. 롱프레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잡고 에드 트리거. 트리거 중에서 롱프레스에 해당하는 트리거가 또 있네요. 예, 길게 눌렀을 때 롱프레스 누르고, 제가 이 객체를 선택하고 트리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레이어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브를 해주면 돼요. 근데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액션을 넣고자 할 때에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복사 붙여넣기는 성공을 했는데 요 대상 레이어가 지금 요 탭박스에 있는 액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탭박스의 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롱프레스를 하면 위에 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브에 있는 탭박스 레이어를 롱프레스 박스로 바꿔줍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 대상 레이어까지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원하는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롱프레스까지 해서 3개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래그 박스에 대해서 액션을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잡고 이 컨테이너를 잡고 이쪽에 있어요. 네. 요거는 조금 위에 애들과는 조금 다른데, 일단 뭐 잡으면 레이어만 선택하게 돼 있고 어떤 다른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동하는 것을 넣으려고 봤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그래서 무브는 이동하는 거고, 스케일은 이걸 크기를 뭐 조정하는 거겠고, 로테이트는 이거를 이제 회전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 없고, 드래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특수한 트리거이기 때문에 일단 무브를 한번 눌러볼게요. 무브를 눌렀는데 기존의 것과 다른 세팅창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가 조금 특수한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한 무브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방향인데요. 이게 드래그를 했을 때 어디로 움직이게 할 거냐 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만 움직일 수 있고, 이쪽으로 하면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네, 위아래로 가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 있었던 그 옵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래그한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박스가. 네, 요거를 그냥 선택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4가지 박스에 대해서 트리거와 액션을 걸어 보았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